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애니메이션 디지털 툴 2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는데요. 동영상 강좌의 내용은 UV를 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V를 피기 위해서는 일단 모델링이 먼저 잘 완성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UV를 피려고 하는 거는 1학기 때 애니메이션 디지털 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운송수단을 가지고 UV를 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운송수단 예시로 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UV를 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말 과제에 했었던 모델링을 UV를 완벽하게 펴보시는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본인들 기말 과제 모델링에 문제가 있어서 UV가 안 펴졌던 학생들도 있었죠. 그런 학생들은 제가 이 모델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요 비행기를 가지고 UV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걸로 하시되 없으면 혹은 문제가 있으면 이걸로 UV를 펴보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 때 제가 이거를 이제 드릴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간단하게 끝내고 이 동영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을 뭐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걸 통해서 뭐 구글 드라이브까지 안 가도 되겠죠? 우리 줌 채팅방에다가 제가 공유를 하게 되면 그때 다운 받으셔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 첫 주차 때는 동영상을 좀 보시고요.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 이후에 2주차 수업 때 직접 한번 또 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요. 바로 필요한 강좌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UV를 이제 피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UV를 피시려면 모델링이 좀 완벽하게 돼 있으셔야 되고, UV를 필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페이스에 문제가 있거나 엣지가 두 개의 엣지가 하나의 엣지 자리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잘 안 됩니다. UV 잘 안 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기는 제가 얼추 점검을 했던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V를 피려면 먼저 봐야죠. 모델링을 보시고요. 모델링을 보시고 UV를 어떻게 필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피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으로 투영해서 모델링을 UV를 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투영을 해야 되는 거죠. 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영하기 전에 UV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죠. 이 상태를 갖다가 좀 온전하게 보실 수 있도록 투영을 먼저 해야 돼요. 투영하는 건 어디에 있냐? 여기 크리에이트에 있습니다. UV 에디터 크리에이트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메뉴에도 있지만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UV 메뉴 UV에도 UV에도 있지만 여기 있죠? 있지만 UV 에디터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플래너로 가죠. 투영을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 베이스드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래너에 있습니다. 이 옵션이 다 필요 없고요. 플래너로 바로 플래너만 쓰셔도 무관합니다.
네, 베스트 플레임, 바운딩 박스가 이제 여기 이 박스 안에 딱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바운딩 박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프로젝트 프롬, 네, 이게 투영하는 방향이죠. 투영하는 방향이 이제 X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X의 양의 방향에서 투영하는 게 네, 이렇게 투영되는 거고요. 네, Y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투영되는 거고 Z에서 투영하게 되면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이제 슬슬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서? Z축에서 앞에서 보는 게 정면 얼굴 서 있는 모습으로 해서 투영하는 게 좋다. 다 투영하는 방법이 왜 다르냐? 왜곡되는 면이 최소한으로 적어지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얘는 네, 아무래도 날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위에서 보는 게 좋죠. 물론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작업할 때 다 잘 펴지긴 해요. 문제가 없다면 모델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 UV를 필 때 자동으로 피는 언폴드 3D가 있고 리갓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영은 이 오브젝트의 어떤 특성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에서 투영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Y죠. 저는 네, Keep Image with Height Ratio 지켜주시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카메라 빼먹었는데 이 카메라가 아까 그 UV 거기서 카메라 베이스드라는 거랑 같습니다. 거의. 만약에 이걸 카메라로 녹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투영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투영이 되고 또 뭐 퍼스펙티브 이런 뷰로 바꿔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위에서 본 모습으로 해서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죠. 위에서 본 모습으로. 근데 지금 뭐 나머지 약간 아직도 어떻게 들어온 게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은 네, 선택하지 않은 오브젝트들이 아직 들펴져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페어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제 작업하실 때는 언페어런치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이거 UV 피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모션 패스를 하려고 일단 그냥 페어런치를 해놨던 건데 네, 언페어런치를 해놓겠습니다. 언페어런치는 Shift P죠.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Shift P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계속 빠져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Shift P 또 빠져나왔죠? 뒷바퀴도 마저 Shift P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언페어런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Shift P 누르면 네, 페어런치에서 해제가 되고요. 다시 얘를 페어런치를 하고 싶으면 자식 먼저 선택하고 엄마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만 누르시면 네, 다시 페어런치가 됩니다. 네, 다시 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페어런치를 했더니 네, 비행기 모델링 형태만 이렇게 보이시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됐어요. 투영을 했어요. 네. Y축으로 하는 건데 네, 일단은 제가 카메라 베이스도 한 다음에 저기 탑뷰로 해서 카메라 바꿔놓고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한 방에 필 수가 없습니다. 한 방에 필 수가 없고 조금 더 단순화 시킨 다음에 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순화 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잘라낸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여기 UV 에디터 상에서 가상으로 잘라내고 펼쳐놓고 전개도화 한 다음에 이제 그 전개도에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전개도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조금 더 수학적인 수치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면들 혹은 버텍스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다 확보하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얘의 좌표랑 얘의 좌표랑 이 밑에 있는 버텍스의 좌표가 지금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겹쳐서 들어가는 거죠. 그림이 겹쳐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각각의 자신들만의 좌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거를 우유곽 피듯이 펼쳐주는 거예요. 우유곽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면 그것이 어떤 방향에서 보게 되면 뒤에 있는 버텍스와 앞에 있는 버텍스가 혹은 뒤에 있는 면과 앞에 있는 면이 겹쳐 있겠죠. 그거를 카메라를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도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좌표가 면이 겹쳐져 있는 상태로 UV를 작업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그림과 이쪽에 있는 그림이 겹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유곽을 펴서 각각의 면에 들어가는 그림을 전개도화 한 다음에 그려주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얘네를 펼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화시켜서 펼치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개를 잘라야겠죠. 날개, 양 날개, 뒷날개, 여기 윗날개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통에서도 여기 이 몸통과 이 유리 부분이 이렇게 기본 도형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형태니까 펼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 부분, 조종석과 본체를 또 잘라서 펼쳐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날개, 양날개 하나, 둘, 몸체 셋, 조종석 넷, 날개 세 개,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파트로 나눠서 각각 펼친 다음에 나중에 합칠 수 있으면 그때 합치는 겁니다. 자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를 자를 거예요. 먼저 자를 엣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까 그 UV 에디터 상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겹쳐 있어서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선택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하고 UV 에디터에서 자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르고자 할 엣지와 붙여놓고자 할 엣지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잘 안되는 경우가 90%입니다. 이건 다 잘라놓고 펼치겠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서부터가 투명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자르고요. 뒷날개도 일단 다 잘라낸다고 그랬죠. 네, 다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냥 보시면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오브젝트든 여기는 잘라야 되고 여기는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네, 선택을 다 했고요. 이제 UV 에디터에서 자르는 거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컷 소우라고 있어요. 이 컷 소우에서 컷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잘랐으면 일단은 이동을 시킬게요. 여기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나중에 UV를 다 피신 다음에 이 파트들을 이 네모 안에다가 다 모아야 되지만 그 UV를 피는 작업은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펼쳐 놓을 거예요, 얘네를.
UV로 바꾼 다음에 요 UV로 바꾼 다음에 UV를 선택하실 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서로 붙어 있는 UV들끼리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잘 잘랐다는 게 보이실 수 있죠. 나머지 이런 애들은 선택이 안 됐으니까 움직여 보면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UV 더블 클릭 잘라내요. 여기도 더블 클릭 잘라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딘가 뭐가 이렇게 UV가 같이 딸려온다, 그러면 안 잘려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UV를 더블 클릭 이렇게. 네, 조정 속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 펼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제 펼쳐야 되는 거죠. 어딘가는 잘라야 되고 어딘가는 붙여놓고 네, 펼치기. 네, 그 날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도록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빼놓고요. 예전 날개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주 잘 펴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날개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날개가 오른쪽에 있고, 네, 몸체의 앞부분이 네, 앞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서 이 상태에서 펼치셔야지 우리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날개에서도 이제 어디를 자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제가 UV 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짤막하게 1학기 때 설명을 했지만, 네, 어디를 자를 것이냐는 잘 안 보이는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잘라야 되는 거죠. 성형수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름살을 필 때 어디를 잘라서 주름살을 필 것이냐, 뭐 콧잔등을 잘라서 절개해서 여기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필 거냐, 아니죠. 목과 턱이 만나는 안쪽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 우리가 사람의 인상을 볼 때 잘 안 보이는 부분들, 머리 뒤쪽, 정수리 쪽, 뭐 이런 쪽을 절개해서 펼쳐야지, 당겨야지 주름살이 펴지는 거고, 흉터가 안 보이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잘 보이냐 라고 한다면 이런 쪽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절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앞쪽이 좀 많이 보이겠죠. 뭐 영화를 하나 찍더라도 조정사 이렇게 이런 거 찍어야 되니까 이런 쪽이 잘 보일 테니까 이런 쪽은 붙여놓는 거고. 그래서 저는 뒤쪽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엣지를 선택하는 거죠. 자를 엣지를, 네, 클릭하고 여기 끝에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이 된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을 안 하면 안 펴져요. 이렇게가 안 펴지겠죠. 잘라줘야죠. 이거는 육면체랑 똑같습니다. 생긴 게 날개처럼 보이지만 그 더 원리적으로 이렇게 원초적으로 이렇게 보면 얘는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기는 내가 잘라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보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안 자를 거예요. 붙여놓을 거예요. 그냥 펼칠 거예요. 붙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포토샵을 안 켰는데,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 면이랑 이쪽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기를 자를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컷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UV 모드로 바꿔서 UV를 선택하시고, 네, 이때 이제 약간 그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UV를 선택했는데 여기 서로 공유하는 쪽이 UV가 같이 선택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여기 UV가 같이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UV를 다시 한번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서 선택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엣지를 잘랐고 UV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에 가시면 언폴드라고 있어요. 언폴드. 네, 언폴드의 네, 옵션 창을 눌러주세요. 네, 보시면 이렇게 메서드가 있는데, 메서드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언폴드 3D가 있고 리가시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폴드 3D는 자동으로 펴준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리가시는 수동적으로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언폴드 3D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폴드 3D가 안 보일 때는 어떤 거냐면, 이 언폴드 3D라는 게 플러그인이라서 네,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얘를 다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 가셔서 세팅 앤 프리퍼런스의 플러그인 매니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죠. 뭐 3D라고 치면 여기 언폴드 3D 메일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죠. 저는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네, 그러면 안 보이면 체크를 하셔서 보이시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언폴드 3D로, 웬만한 거는 다 언폴드 3D를 필 겁니다. 언폴드 3D를 필 건데, 언폴드 3D를 안 펴지는 거가 있을 때는 리가시로 했을 때 될 때가 있고요, 또 리가시로 해서 안 될 때는 또 언폴드 3D로 펴서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가지도 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건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솔버 옵션에 보시면 인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네, 굳이 이거를 뭐 수치를 더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보죠. 되풀이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한 번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반복해서 펼친다라는 건데, 뭐 두 번, 뭐 세 번 펼치면 되겠다라는 건데, 굳이, 물론 뭐 펼치다가 보면은 그 잘 안 펴지게 되면 이런 옵션들을 좀 바꿔가시면서 지가 알아서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펴지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한 번 피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저기 가서 그 언폴드를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두 개, 세 번 해도 상관은 없죠. 되풀이해서 더 펼쳐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근데 여기 팩에 보시면 팩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하시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모든 파트가 다 한 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제가 엣지를 잘라놓은 것처럼 미리 다 잘라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몸통도 다 해놓고 그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펼치면 알아서 다 펼쳐주니까 좋긴 한데, 뭐가 또 문제냐면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섞여요, 자리가. 막 얘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들어오면서 다 펼쳐지기 때문에 불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팩을 풀고 합니다. 나머지는 네, 그냥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네, 요것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사이즈 요거는 네, 그 1024든 40 뭐 5000이든 지금 상관은 없어요. 바꿔도 냅두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건들 건 없어요. 그냥 바로 어플라이 하게 되면 펼쳐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수치를 3으로 올리고 또 펼친다. 별거 없잖아요. 그냥 반복해서 더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저게 지금 3으로 돼 있든 1이 돼 있든 1이 돼 있든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핀 다음에 이거를 어딨냐, 네, 옵티마이즈를 한 번 더 눌러주거나 언폴드를 또 한 번 눌러주게 돼요. 이렇게 언폴드를 한 번 더 눌러주거나 또 옵티마이즈를 또 눌러서 이렇게 계속, 지금 단축키 G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변화가 없으면 다 그냥 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다 펴진 건데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한다면 요거 말고 네, 요 세 번째, 제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세 번째 UV 디스토션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색깔로 얘를 표현해 준다고 그랬어요. 색깔로 표현해 주는데 어떤 거라고 했냐면, 그 얘가 기존에 이 모델링의 어떤 그 면의 비율, 크기대로 잘 펴졌다면 하얀색에 가깝고요. 좀 왜곡돼서 더 커지게 펼쳐졌다면 파란색이 돼요, 얘가. 잠시만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게 펼쳐지게 되면 빨간색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괜찮게 펼쳐진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디가 윗면의 날개고 어디가 밑면의 날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보시면 여기가 밑면이고 여기가 윗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밑면이 이렇게 벌어지게 펼쳐졌으니까 이렇게 펼쳐진 거죠. 자, 그랬다면, 다 펼치셨으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냅두세요. 나머지 기존과 같이 똑같이 펼치시면 돼요. 자, 몸통 펼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은 어떻게 펴야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여기 보시면 얘만 볼 수 있게 아이솔레이션 셀렉트라고 있어요. 네, 얘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 해놓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말려있는 이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펼칠 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밑에 반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바로 펼쳐도 충분히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반만 이렇게 잘라내서 네,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뒤집어졌네. 다시 선택해야 돼요. 여기 자꾸 왜 이러지? 잠시만요. 여기가 엣지가 아주 얇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들어가 있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겠습니다.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왠지 잘라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도 자를지는 그래서 나중에 펼쳐놓고 또 생각해보면 되는 거라서 구분이 안 되네. 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 선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선택하겠냐. 다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가운데 밑에 여기 쭉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그럼 잘라야죠. 컷. 그 다음에 펼치시면 되겠죠. 모디파이 가셔서 언폴드 이미 아까 세팅 다 되어 있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펼쳐졌어요. 무난하죠. 무난한데 여기 약간 파랗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 얘 면보다 여길 거예요. 여기가 실제 면보다 조금 더 많이 더 크게 펼쳐졌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펼쳤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옵티마이즈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언폴드 한번 더 누르셔도 되고요. 더 이상 안 펴졌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다 펼쳐지긴 했지만 얘가 할 수 있는 이 컴퓨터, 이 마야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다 펼쳤지만 이렇게 EV를 선택하시고 이 부분이죠. 펼쳤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왜곡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게 빨갛게 되고 파랗게 되고 한 걸 보시게 되면 여기 특히 파랗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파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를 또 잘라줬어야 되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잘려져 있는 것보다는 붙어 있고 이 정도의 어떤 왜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율상,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는 거는 보시면 통통하잖아요. 얘는 약간 여기가 납작해졌잖아요. 이 비율이 약간 좀 그렇죠. 같은 크기로 만약에 비교를 해봤을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른다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다면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럴 때는 EV 모드를 바꾸셔서요. 이렇게 이 부분만 또 따로 여기 툴에서 따로 또 펼쳐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옵티마이즈 언폴드가 있잖아요. 보시면 브러쉬라고 되어 있죠. 브러쉬질을 하는 거죠. 언폴드로 해서 보시면 브러쉬가 이렇게 있죠.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하면서 칠하는 거예요. 칠하는 형식으로 똑같아요. 단축키 B 누르고 왼쪽 버튼 드래그 하시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옵티마이즈로 문지를 수도 있죠. 그래도 이게 지금 최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내가 조금 더 조금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따로 수정할 수는 있죠. 엣지를 UV를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당겼으면 여기가 약간 왜곡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수정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뭐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뭐 라티스, 뭐 스무지 뭐 다 있는데, 이것까지 가게 될 정도가 되면 이제 UV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캐릭터를 하거나 뭐 이런 그 비행기를 하던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네, 그냥 언폴드 3D 누르고, 네, 한 요 정도까지 브러쉬로 좀 부분적으로 또 조금 더 닦아주는 거기까지만 가도 충분히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려고 치면, 사실 아까와 같은 정도, 네, 아까와 같이 이 정도로 펼쳐졌다면 굳이 문지르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펴도 이게 완벽하게 하얀색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얀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펼쳤을 때가 하얀색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델링 비율대로.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펴도 이렇게 푸른색이 나오고 이렇게 붉은색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근데 특정 부분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파랗거나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 정도면은 넘어가도 무난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드로잉을 이 정도에 좀 맞춰서 드로잉을 해주시는 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맞출 필요도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왜곡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어떤 그 색깔이라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주 특이하게 너무 이제 특정 부분만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인 건데,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되는 그러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면의 문제예요. 모델링이 문제라고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모델링 상에서 그 특정 면이 이상하게 구겨져 있다거나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잘 돼 있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느니 모델링을 잘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힘들어집니다. 여기 뭐 정렬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뭐 얘는 거의 뭐 필 것도 사실 없죠. 네. 굳이 핀다면 여기 요 정도 요런 데를 잘라서 아예 하죠 뭐. 얘도 육면체니까. 보시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확인해 보면 네, 고르게 펼쳐졌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시야 이 두 번째 거 아까 이게 그 UV 디스토션이었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쉐이디드라고 되어 있는 옵션인데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제 겉면이 이제 화면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고요. 그 안쪽면이 위로 올라와져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보여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펼쳐진 부분이랑 안 펼쳐진 부분의 날개가 보시면 여기는 빨갛고 여긴 파랗고 얘는 다 파랗잖아요. 지금 이 펼쳐진 부분들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면들이 다 위로 이렇게 전개대로 펼쳐졌기 때문에 다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안 펼친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면은 이 모델링이 안쪽 면, 여기 안쪽 면, 여기가 안쪽 면이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면이 위로 여기 UV 에디터 상에서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차이인데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되게 이렇게 있었는데 UV 필 때 문제가 있었는데 안쪽 면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UV를 피면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펼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다 펼치셨으면 네, 다 한 자리에 겹치면 안 됩니다. 이게 겹치면 안 되고요. 네,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여기 박스 안에 다 이렇게 모아 주셔야 돼요. 겹치지 않게. 뭐 얘네도 펼쳤으면 여기다가 펼쳤으면 다 여기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했고요. 그 첫 그거니까 일단은 같이 한번 아니 먼저 여러분들이 첫 주차 때 제가 이걸 드리면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주차 때는 또 이제 같이 조금 더 디벨롭된 내용 가지고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디파이에서 뭐 네, 스트렝스 보더 이런 부분들, 쉘, 뭐 UV 이런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고요. 스냅 투게더 뭐 이런 거 크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네, 로테이트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네, 플립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